네, 이어서 부동산 상담 코너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죠.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 복잡한 세금 계산법으로 우리 집이 비과세가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일 때 비과세가 되는 건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주택 비과세, 그중에서 집이 두 채인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죠.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 중에서 아직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 천천히 시간 약속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슬라고시를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예, 우리 또 게스트분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혹시 들으시고 싫지는 않습니다. 싫지는 않으신 네. 거죠? 들으시고 좀 애청자분께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기만 보면 정답을 알 수 있긴 한데 문제 자체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이 명나라 군대 전술을 참고해 곤봉과 방패, 창, 삼지창과 장검 등 다양한 무기의 제조법과 조련술을 한문과 한글, 그림 등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예서이자 후대 무예서에 영향을 미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이 무예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무예제보, 2번 감자예제보, 3번 당근예제보, 4번 배추예제보.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는데요. 감자다리 아니에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냥 갈치조림 할 때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넣는 그런 식으로 힌트 주시면 될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지금 한 5분 넘게 계속 고민했던 건데 또 이렇습니다.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짓궂게 장난을 좀 건넸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은데 예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요즘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고도화되고 또 복잡해졌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예. 예전에 상담을 할 때는 주로 이런 경우에 세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다면 요즘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몇 주 몇 항이 인정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도 예.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유권 해석 사례까지 붙여서 분석을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아무래도 그 질문하는 분들이 전문적이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만큼 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의 방증이고. 자, 오늘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모두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 1주택 비과세의 요건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면요. 예.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파는 경우에 예. 파는 금액이 9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고요. 예. 양도하는 금액이 9억이 넘는 이른바 고가주택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되고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예. 여기에 또 좀 복잡해진 게 17년 8월 2일 이후에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산 집이면 2년 이상 직접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요.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집을 파는 시점에 세대, 즉 같이 사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인데도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주 이전, 즉 이사를 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예.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아하. 날짜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먼저 새 집을 사놓고 나중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해 주는데 이걸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원래는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새로 집을 사고 나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예. 집을 팔면 이주택 상태이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게 좀 강화됐습니다. 18년 9월 17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는 이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줄었고요. 예. 19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또 새로 산 집으로 전입도 해야 되는 것으로 다소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집값을 잡기 위한 그 조처인 거죠? 네, 지금 두 개의 집을 계속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자, 이사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 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네, 역시 많이 있고요. 다음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상속, 살던 예.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따로 거주하시던, 그러니까 별도로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을 내가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아하. 거죠. 이때 그렇죠. 예. 내가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면 역시 2주택 상태이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나와 부모님, 즉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각 별개의 세대였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예. 내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기 전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해서만 이런 특례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 이 상속 외에도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하거나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2주택 상태에서 팔더라도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동거봉양이나 세대 합가의 경우에는 각각 처분 제한 기간이 있는데 예.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10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는 5년 예. 이렇게 기간 내에 팔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저 동거 봉양의 경우 부모님의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네.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동거봉양의 경우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예. 이 동거봉양을 위해서 주민등록상 세대 합가를 하는 날 그 날짜에 만으로 60세가 되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가 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과 또 동거 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다른 이유가 좀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또 있어서 역시 복잡한데요. 맞네요. 생각보다. 네, 예. 네,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귀농하기 위해서 혹은 귀여하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처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요. 예. 귀농이나 귀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 흔히 이제 작은 걸 얘기합니다. 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집은 역시 이걸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대한 비과세를 2주택 상태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예. 이거 외에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주택, 그러니까 등록문화재주택, 그러니까 한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의 변경이나 전금,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야 돼서 근무상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두 채의 집이 되는 경우나 1년 이상의 치료, 암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혹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경우에도 역시 비과세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한 가지만 오늘 방송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괜찮으세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 전문가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네, 저처럼 이제 이쪽 세금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워낙 복잡해서 사안별로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또 각자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본인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 세세한 항목까지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판 경우에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에는 예. 이 중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보다는 내가 이런 요건들에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각자 그런 요건에 맞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만 처분 기간 등을 준수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6002번님. 9억 원 이하 2주택인데요. 공동 명의는 시가 18억일 때 9억씩으로 보나요? 라고 하셨네요. 아닙니다. 주택의 그 수 자체는 아주 작은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집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2주택으로 그냥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한 채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584번님. 자식이 부모한테 빌라를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무주택, 자식은 빌라 물건 외에 없습니다. 시세는 3억 미만이고요. 이 경우 비과세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증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아니실 것 같고, 예. 명의를 이제 무상으로 이전을 해주실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예. 똑같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억이면 5천만 원 빼고 2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145번님. 저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 사려는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기존 집도 1년 안에 처분하고 새 집으로 전입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상정을 미리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사를 가려는 집에 기존의 세입자가 현재 매도하신 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나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최대 2년의 한도 내에서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예를 들어서 1년 반이 남았다라고 하면 1년 반 기간까지는 기존 집을 처분하는 기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1년이지만 이게 1년 반까지로 자녀 만기까지 처분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전입해야 되는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만기를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291번님. 2주택인데 한 주택이 재개발될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하나가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재개발로 인해서 집이 허물어지고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이 경우에는 입주권이라고 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두 채의 집을 가지고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채를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2597번님. 조정대상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집의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녀 임차 만기 즉 2년까지 처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예규상으로는 처분 기간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녀 만기까지 연장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 즉 매도인과 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금일 시점에 잔금을 다 치르고 본인이 소유자로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